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가져볼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5거래일 만에 빨간불로 마쳤는데요. FOMC를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간 지수가 과도하게 낙폭을 키워온 만큼 반등 장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수 장 초반에 비하면 종가는 좀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요. 코스피는 0.52% 오르면서 2,367포인트로 마쳤고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1.12% 오른 760선에 안착했습니다. 자,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물량을 내놓았고 기관만 2,800억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5거래일 만에 각각 매도와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만 1,300억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매도와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넘어가서 상승률 높았던 업종부터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누적 손해율이 안정적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험업종이 3% 넘게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섬유의복 섹터 같은 경우에 2.8% 올랐는데 BYC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6% 넘게 뛰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이 끝났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 기대감에 항공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수창고 섹터 2.5%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양지사와 써메이지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출판 매체복제 업종 9%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종이목재 섹터도 6%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동화기업이 11%가량 상승한 영향입니다. 방송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에 2.8% 강세였는데요.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YTN이 어제 상한가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높은 섹터도 보시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엔데믹 관련된 발언에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약했습니다.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마치면서 유가증권 시장 의료정밀 섹터가 0.6% 정도 내렸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4%대 떨어지면서 의약품 섹터가 0.4% 빠졌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마쳤는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 2%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운송과 통신 서비스 업종만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특히 애플페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한국정보통신이 어제는 3%대 내리면서 마쳤습니다. 자, 넘어가서 장 마감 후에 시간 외에서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바이오니아입니다. 탈모 화장품의 원료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는 소식에 어제 시간 외에서 8.8% 올랐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이제 휴마시스인데요. 장 마감 후에 채권자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했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는 6% 가까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바로 더구전자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신설에 200억가량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는 2%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간 열리는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날 FOMC 정례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지난 7월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한 이후로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 1%포인트 금리 인상 횡보를 보인 것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전후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1.0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95%, S&P 500은 1.13% 내리면서 가장 깊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확인해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요일에 보실 수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질 송가람 전문가입니다. 주식 밀키트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종목군들, 최근에 단기성 종목군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양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2배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2만 원대, 19,000원대 추천 이후에 47,000원대 이상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이제 품절주라든지 단기 수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포트로 갈아탈 때가 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밀키트에서는 우리가 중단기 그 외에도 이제 장기적으로도 섹터를 변경해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단기적으로 포트를 변경해서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주식 밀키트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989번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3위는 골드만삭스가 향후 10년간 구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밝히면서 비철금속주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0년간 구리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구리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비철금속주가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녹색 전환 프로젝트가 구리 수요 급증을 견인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신규 공급량은 2024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탄소 녹색 전환 추세로 인해서 구리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수요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새로운 구리광산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10년간 공급 부족 상황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구리는 전기차 모터를 비롯해서 태양광 발전 패널과 풍력 터빈 등 그린에너지 인프라 건설의 필수적인 자재인데요. 최고 생산국은 칠레고 최고 소비국은 중국입니다. 칠레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난 7월에 계속되는 가뭄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구리 생산량 축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구리와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와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전망 매우 밝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먼저 가장 큰 이유, 이제 수요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철금속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IT 그런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전망도 매우 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요 영향 같은 경우에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상황보다도 수요에 크게 좌우되는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니켈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니켈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2배, 3배 그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계속 밝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저탄소 정책입니다. 이런 저탄소 정책이 지속됨으로써 저탄소 정책을 위한 이런 비금속들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비철 금속 등의 이런 종목군들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가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철 금속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모두 수입에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지금은 살펴볼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밀키트에서 이 섹터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기에 맞는 종목 발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그람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팍스 밀키트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종목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그람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투자 전략 관련된 조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 우측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야식 밀키트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FOMC를 앞두고 채권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1년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채권 트레이더들은 이번 FOMC에서 금리가 0.7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채권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604%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2011년 4월 12일 이후로 최고치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에 3.992%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이후 무려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채권 시장의 관심은 온통 금리 인상폭과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 쏠려 있습니다. 자, 국채 금리를 따라서 달러화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지수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겠지만 모두가 FOMC 금리 인상폭에 주목을 하고 있죠. 다가오는 내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금리 인상폭에 대한 전망, 송가람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지금으로서는 매우 혼조세에 있다. B와 이 자이언트 스텝과 그리고 이 빅 스텝을 넘어서는 이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울트라 스텝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시장의 혼조세를 가져오고 있죠. 이제 소비자 지수 같은 경우에도 8.3%가 발표가 되면서 안 좋은 상황,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인플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 연준에서 가장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점, 인플레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겠죠.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에서 보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의 폭이 더 커질 수 있겠다. 현재 이제 월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치는 이제 75bp 정도가 되겠지만 이제 울트라 스텝을 밟게 된다면 이제 100bp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상황이죠. 이것을 이제 세계 증시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시 우리 증시에도 똑같이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 흔들리면서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딛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혼조세를 더 보여주느냐 더 떨어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제 의견을 먼저 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혼조세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도주로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이 포트에 챙겨가면서 현재 혼재소에 있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개별주들, 이 개별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단기로 접근하면서 주도주 섹터까지 같이 가져간다면 수익률과 이 리스크 관리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FOMC 이후에도 혼조세로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저희 FOMC 결과 관련돼서 이어서 설명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팬데믹이 끝났다는 바이든의 한마디에 미국의 백신주 시총이 1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 종료를 언급한 이후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가량이 증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인터뷰에서 여전히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있지만 팬데믹은 끝났다며 사실상 팬데믹 종료를 선언했고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노바백스 등의 백신 관련 제약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빨리 승리 선언을 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후폭풍이 커지자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또 미국을 따라서 바이오,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많이 내렸고요. 반면에 항공주들은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엔데믹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확진자 감소세가 좀 뚜렷하기는 하지만 성급해서는 안 되겠죠. 자, 백신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송가람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백신 관련주들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눌린 다음에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엔데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더 의료계의 안전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매우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엔데믹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데믹 관련주들 그리고 현재 경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밀키트 종목군 중에서는 우리가 단기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관련해서 섹터들과 종목군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 백신주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지금 9시 50분 향해서 8시 50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손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문가님 아까 저희가 이름을 실수로 잘못 불러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어제 장 잠깐 되살려 보면은 이제 그 중소형 철강주들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어제 로봇주들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펀더멘털이 나오고 수급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라든지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쓰이는 기술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주들이 단기 외에 수급 외에도 추가로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로봇주와 비슷한 섹터로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이런 자동차 관련된 소형 자율주행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또 무인 배송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소형 철강주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황금 ST 이런 종목들은 또 스테인리스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그런 업종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미증시가 어제 조그만 0.6%, 7% 정도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0.5% 근데 코스닥은 또 1% 넘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어제 미증시 또한 1% 전후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밤에 이제 새벽이죠. 그렇게 돼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조금 관망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감히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또 오늘 약간 빠진 채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예상 지수가 약간 빠진 채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 혼조세로 유지를 하다가 크게 회복되진 않고 네. 지속적인 혼조세 속에서 개별주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혼조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단기로 올랐던 이제 단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제 내가 관심 있던 종목들의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이제 FOMC 미국 기준금리 인상률이나 이런 부분 좀 지켜보시다가 또 추후에 대응하는 방법 저희 전문가님과 저희 박스 밀키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손가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상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먼저 들어와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해서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오고 그런 기대감에 매수를 하셨다고 보내주셨고 또 저희가 방송에서 추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4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조금 많이 넣으셨네요. 비중은 50%인데 하나솔루션 어제 56,600원에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수익권인데 얼마에 팔면 될지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하나솔루션 저희 손가람 전문가님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장기 선을 보게 되면 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이제 58,000원대 그 가격대에서 비중 축소하고 조정 받을 때 재매수하시거나 아니면 포트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아니고 이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는 단계라면
이제 현재 추세를 보고 꾸준히 가져가시는 매매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나 뭐 매수 없이 이제 정고점 가까운 가격대까지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오, 네,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던 하나솔루션 지금 뭐 46,200원에 비중이 조금 높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익권에 있으면 뭐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현재 56,6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고 58,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크게 떨어질 일이 없지 않을까. 최근에 지난주에도 55,900원 굉장히 고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전망 그리고 AS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LIG 넥스원 방산주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02,000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LIG 넥스원 현재는 93,600원입니다. 비중은 30%인데요. 아까 저희 이제 태양광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방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에는 이제 114,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상태인데 그 이후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9만 원까지 한 2만 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의 모멘텀이 아직 유효할지 그리고 우리 LIG 넥스원 괜찮을지 매수가 102,000원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8만 원대 초반, 8만 원대 중반 이 가격대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 우리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매수를 하신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이 매수가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이제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12만 원 정도입니다. 네. 이 12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눌림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이제 이 단기 모양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단기 지지선을 탈출하지는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 라인을 유지를 한다면 이제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위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92,000원대 가격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이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이제 완전히 종목 포트를 교체하겠다라고 네. 보신다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12만 원대 가격대 이제 11만 8천 원대에서 12만 원대 그 가격대 사이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LIG 넥스원 뭐 조금 더 일단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지만 12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이 오면은 조금 정리를 해보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LIG 넥스원 우리 시청자님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수익 보고 탈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3989번이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이렇게 방송 중에 바로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88,000원에 이분도 비중 50%면 오늘 좀 비중 많이 가지고 계신 좀 고민이 많은 종목들 오늘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조선주 뭐 슈퍼사이클이 다시 이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어제 종가는 98,7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88,000원에 매수했다고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한 10% 정도 수익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부럽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정고점 11만 7,500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약간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차트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오늘 팔아야 될지 아니면 언제쯤까지 얼마까지 더 가져가면 좋을지 진단 한번 도와주시세요.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이제 조선주 중에 하나로 이제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 네. 흐름 좋으면서 이제 11만 원대까지 찍고 잠시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 모습에서는 이제 98,000원대 네. 이 가격대 깨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0만 8,000원대 그리고 11만 5천원대 이 두 개의 라인에서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다시 눌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 이제 슈퍼 사이클이 어느 정도 올 것이냐라는 점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 정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출 품목들, 에너지 네. 관련 품목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제 고가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대미포조선 98,000원 선 받쳐준다면 일단은 앞으로의 좀 국제 정세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도 지금 뭐 수익권이니까 98,000원 선 탈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88,000원이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지금 시장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종목 제가 최근에 또 종목 상담이 한번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YBM 넷이에요. 매수가는 56,000원에 비중은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YBM 넷 어제 종가 4천, 현재 지금 개장을 한 상황이고요. 어제 현재가가 4,000원. 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5,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일단은 YBM넷이 8월 중순에 5,79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이슈도 뭐 딱히 관련해서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분이 그 8월에 들어가신 게 맞다면은 좀 고점에서 물리신 것 같아요. 일단 YBM넷 이후에 또 재료가 나올 만한 게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송가람 전문가님 이거 YBM넷 매수가도 좀 높고 비중도 지금 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YBM넷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중 축소를 하고 포트 교체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4,600원대 이 4,600원.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와 함께 포트를 이제 다양화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16일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8월 16일에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 이제 정부에서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제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인터넷 교육이 확대되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시행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기대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큰 시세가 나온다면 네. 차익 실현을 통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눌리면서 계속 네. 흐르는 모습이지만 큰 거래량 없이 이제 흐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비중이 높다면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4,500원, 4,6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YBM 내 상담 받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도 5,600원으로 좀 높은 상황이고 비중 50%로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더 매수하시는 건 위험할 것 같고요. 한 4,600원 선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 조금씩 해가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재료 모멘텀을 기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YBM 넷은 어떻게 일단은 뭐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컴투스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게임주 컴투스 매수가는 12만 원이고요. 비중이 50%라고 밝혀주셨는데 제가 지금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컴투스 오늘 지금 86,0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3분의 2토막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도 비중이 너무 높으십니다. 비중 50%를 다들 좋아하시지는 않을 텐데 뭐 어떻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컴투스가 12만 원은 언제쯤일까요? 올 초? 4월, 3, 4월쯤에 그 정도 가격대가 돼 있고 지금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자, 컴투스 게임주들 뭐 최근에 이슈 있었던 부분은 뭐 딱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일단은 컴투스 오늘 한 1.4% 올라와 주고 있다마는 12만 원까지 가려면은 좀 너무 한참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컴투스 12만 원까지 다시 좀 신작이 대박이 나고 그래야지 가능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중국 환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곳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제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매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도 이제 게임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게임 산업도 우리 회사에서 우리나라가 한 것만 가지고 가겠다라는 행보를 보이면서 이제 중국 환호가 이제 지속적으로 거절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매출이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컴투스가 계속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의 종목군들도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눌리는 모습이었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이제 이전에 고가까지는 어느 정도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이제 중기적으로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적 목표로는 12만 원 정도 그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제 98,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 유지하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이제 유효하겠지만 네.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눌린다라고 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컴투스가 12만 원에서 내려온 이후로 최근에는 막 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12만 원 선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98,000원 선 지금 그래도 오늘 2% 넘게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장이 조금 빠지는데 컴투스 그 와중에 올라오면서 87,500원 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보신다면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비중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비중 줄이고 다른 종목에 집중해 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손해 보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은 기다려 보신다면은 그래도 우리 매수가 12만 원 근처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오후 종목 상담은 오늘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내일도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내일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 메시지 샵 3989번 많이 남겨주신다면 내일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도 들어오셔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릴게요.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TV 화면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송가람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저희 지금 9시 9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체크하고 가자면은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가 다 0.4%, 5% 정도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조금 올랐고 오늘은 또 살짝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아까는 조금 내림세인 듯 싶다가 지금은 다시 또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389원 6전을 지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139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또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타버리면은 또 다시 1390원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환율도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계속 환율 얘기인 것 같아서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어제 조금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개인이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그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사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물량을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도 잠깐 보시고 가면은요, 코스피에서 이 와중에 근데 운수창고 특히 이제 우리 해운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장이 조금 전반적으로 빠지는 종목이나 섹터군들이 많은데 전문가님 이거 해운주들 대한해운 4%, 페노션 3%, 뭐 현대글로비스도 어제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다시 1%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해운주들 이거 상승 오늘 계속 이어질까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에 의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조금 이제 좋은 호재가 떴었죠, 최근에. 네 있었지만 네네. 그래도 어제는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그렇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계약 이슈가 있었지만 네. 다시 눌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해운주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 지금 단기 모양새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눌리는 이제 기준봉들을 강하게 올리면서 이제 매물대까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눌리지 않는다면 이제 최근 가격대 19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18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네. 그 다음 매물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정하자면 어제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월요일에 조금 많이 한 4% 넘게 빠졌다가 어제는 또 그만큼 다시 회복을 했고 오늘 또 추가로 지금 1.4%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주들도 뭐 환율이 올라가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렇고 오늘 일단 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밤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오던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까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아까 잠깐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도 준비를 해오셨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메인 재료들도 많이 궁금하시죠?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 재료 확인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스포일러 잠깐 해주셨던 비철금속주 말고도 또 다른 재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싱싱한 주재료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이제 두 가지 섹터를 크게 준비했는데요. 이제 섹터보다도 우리가 단기로 접근할지 중기로 접근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FOMC에 대한 눈치도 살펴보게 되고 국내 증시 어떻게 흔들릴 것이냐 이런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를 지금은 제가 양지사를 추천드려서 굉장히 높게 올라왔지만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제 18,000원대에서 지금 5만 원 넘게 올라온 상황.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가져가고 이 포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첫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들. 이 2차 전지와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이 대형주들도 있고 우량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가져가 보면 괜찮다. 2차 전지 관련주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 상당히 올라온 위치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거나 지금 비중이 크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PJ메탈과 고려아연 이 종목 두 종목을 주목을 해보시고 이 종목군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왔다 한다면 매수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섹터 바로 로봇 관련주. 이것은 뭐 장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로봇 관련주는 단기 이슈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기 이슈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입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쉽게 설명하자면 위드 코로나 함께 하면서 경기가 활발해지고 여행 산업이 좋아지고 화장품 수요가 늘어난다. 아주 단순한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 단순한 현상 속에서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단기로 수익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봤지만 지금 현재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노래방 관련주로서 TJ 미디어 지금 가격대 지켜볼 가능성이 높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이런 대형주보다는 어느 정도 소형주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로는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이 종목 주목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제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소형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 좋은 여행 이 종목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종목 폭탄을 쏟아내 주셨는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면서 그 관련된 분야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섹터군 첫 번째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종목은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삼성 SDI입니다.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슈가 있었죠. 비철금속 관련 섹터인데요. 종목으로는 PJ메탈과 고려아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기적으로 주목해 볼 섹터도 두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로봇 관련주인데요. 로봇 물론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도 이제 투자해 볼 만한 섹터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 다들 있으실 텐데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을 지금 쏟아내주셔서 잠깐 이제 기억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처럼 이런 LCC 저비용 항공사들 조금 작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관련해서 카지노,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